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보은별입니다. 미국 증시가 역대급 패닉셀에 네. 빠졌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결국에는 관세가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나스닥은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네. 기록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만 보게 된다면 일본이나 베트남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마지막에는 잘 버텨줬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과연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 투자 심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긴 합니다. 예, 오늘 앞서 고영커도 말씀하시면 뉴욕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100 턱걸이 할 정도로 좀 떨어지는 등 반도체 관련 주가들이 많이 떨어진 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 배경에는 저희가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고프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어떤 그런 우리의 선행적인 이런 판단들이 결국은 그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쪽의 결과로 귀결이 되면서 상대적인 충격이 더 컸던 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어제 우리 시장이 낙폭을 코스피 같은 경우 2.67%대 하락에서 0.7% 하락까지 대폭 줄였다라는 거는 크게 보면 작년에부터 이미 두들겨 맞은 거에 대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 경제가 뭔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더 내려갈 어떤 룸이 적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도 좀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요.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패닉셀에 빠지지 않고 좀 더 이제 차분하게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 바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적 이슈를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해소를 할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를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가지 체크 사항은 큰 얘기보다는 좀 소소한 얘기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앞서 고앵커도 말씀한 것처럼 워낙에 중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뭘 좀 쳐다보면 좋을까라는 부분들 조금 소소한 얘기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 충격에서 좀 비교적 괜찮을 만한 데들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탐색 작업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략 이 엔터 쪽,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이 이제 주로 거론이 좀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시장에서의 발굴 작업이 성과가 좀 더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들이 어딜 것이냐, 엔터, 게임, 바이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지금 사실은 엔터는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게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재 좀 뒤쳐져 있는 그런 섹터이긴 하죠. 근데 대신 또 게임은 또 그만큼 뭔가 아직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약하다라는 그런 측면도 물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관세 영향이 좀 작은 주요 기업들 해외 매출 비중 이런 이제 표가 좀 나와 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63%, 제이회펜터 57%,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W게임즈라든가 크래프톤, 삼성바이오로스 이런 데들은 해외 비중이 좀 많죠. 셀트리온도 절반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외 비중이 크고 작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는 것들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산업별로 제각각의 미국의 관세 조치라는 것도 봤을 때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는 이미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없고요. 반도체 쪽은 이제 부과가 된다고 그러니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엔터는 사실 별 관계 없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제약도 여기도 이제 위탁 생산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분이 있다. 이제 역시 의약품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역시 그것도 좀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전체적으로 이런 엔터와 게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괜찮았다. SM 4%, 하이브도 1.9% 이런 모습도 좀 보였고, 크래프톤 어제 게임주에서는 크래프톤 정도만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구독료나 인앱 결제 매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그다지 높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관세와 연관된 매출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그러니까 관세 관련돼서 조금 제외됐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다시 관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새로운 또 변수가 어제와 달리 생긴 그런 섹터가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철강주도 어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도 이미 지난 2월 달부터 25% 관세가 시행이 좀 되고 있죠. 알루미늄 쪽도 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호 관세에서는 또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그런 섹터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강호 9%, 넥스틸 8%, 세아제강도 어제 5% 가까이 오르는 등 전체적으로 이 강관주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금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미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철강이 그렇고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가 좀 그런 거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중복 과세를 이제 관세 부과를 안 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에서는 이제 배제가 돼서 이렇게 주가가 좀 어제 올랐다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중국이 올해 철강 생산량을 좀 통제하겠다는 정보 발표가 좀 있었고요. 중국 내수배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또 좀 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철강주 같은 경우 사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또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게 되면은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수출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들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철강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중국의 미르내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물량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중국이 이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그동안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런 것들 때문에 강관주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강관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강주들한테도 조금 더 일단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는데 조금 더 이제 아래보다는 상향 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2차 전지 KLX 탑10 지수인데 지난 3월 24일 날 3,200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4월 달 넘어서 2,500까지 정말 거의 한 700포인트가 좀 뚝 떨어졌습니다. 급락을 했죠. 지수상으로 보면은 13%가 넘게 좀 급락을 한 그런 상태고요. 2차 전지주 전체 시가총액로만 놓고 본다면 일주일 만에 시총이 26조 원이나 증발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뭐 공매도가 몰려 있고 에너지 에코프로비라든가 이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주들한테도 공매주들이 좀 공매도가 좀 몰려 있었던 그런 측면도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역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증권가에서는 근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좀 개선이 되고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앞서 이제 유럽에서의 이 전기차 판매가 1, 2, 3개월 연속 그러니까 1분기 내내 좀 크게 증가하는 걸 보였는데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중국 쪽 배터리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좀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 파이도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상반기가 2차 전지들한테는 가장 좀 어려운 정말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전망에 좀 더 힘을 실어봅니다. 네, 오늘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간밤 뉴욕 증시를 강하게 강타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그 낙폭의 수가 굉장히 깊었고요. 나스닥이 6% 가까이 급락을 했고 S&P 500도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최악의 하루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빅테크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도 굉장히 깊었죠. 특히 애플이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존도의 비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애플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나 BH텍과 같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같이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메타나 엔비디아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지난 한 달 동안 지속적인 가격 약세가 이어져서였을지 이날 증시에서는 다른 M7 종목들 대비해서는 나름 낙폭이 그렇게 깊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5% 넘게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에 대한 가격 또한 1% 정도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WTI가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6%대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왔었던 경제 지표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ISM 서비스 쪽에 대한 PMI는 다행히도 확장세는 이어지곤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먼저 확인을 해봤었던 제조업의 지표가 50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왔었죠. 다행히 서비스업 쪽에서는 지속적인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증시에서 같이 발표가 됐었던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좀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이 경기 위축과 관련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불거지기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2020년 이후로 최대 낙폭을 보인 지수인데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부가 순조롭게 진행하겠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경제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 기준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의약품 쪽에도 조만간 곧 이 품목 관세를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서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러한데 그렇다면 다른 이슈들이라던가 또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간밤 다시 한번 관세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켜준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어제 말을 남겼고요.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우리도 20%의 상호 관세 보복으로 조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여전히 협상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동일하게 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새벽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관세가 1차적인 시장의 충격이라면 2차 충격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의 변동성에는 극도로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반응 굉장히 좀 부정적이게 새벽 시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시키는 리포트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요. 그 가운데서도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GDP 수치가 0.6% 증가는 되지만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PCE 물가 지표의 상승률이 4.7%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연준이 2%대 목표를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 연말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4.7%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단 이번 달에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회의는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럽과 한국에서의 금통위가 준비가 돼 있는데 다른 주요국들은 앞으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칭을 해나갈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방향성 그렇다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변화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하락세가 프리마켓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도 1.7%대 지수 하락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유일 로보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그룹이 유일 로보틱스를 정말 담아갈지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서도 4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알테오제는 각각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 워낙 가파른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경계감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의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잉그루드랩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러면 모멘텀은 거의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관세와 연결돼서 어제 좀 약간 급등이 나오고 약간 밀리긴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잉글우드의 이제 관세 피한 미 FDA 인증 현지 화장품 공장 기대감의 상승. 네. 저희가 이제 잉글우드의 소개를 시켜드릴 때도 미국 이제 현지 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좀 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재료가 있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로컬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그것도 어차피 관세를 내야 되니까 미국 현지에 있는 이제 K-뷰티, 한국 화장품 ODM 기업들한테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엘프 뷰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완전 스타주였었는데 올해 들어서 좀 약간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화장품 관련주들 를 사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울타 뷰티를 워렌 버핏이 샀다가 단타 치고 나갔더라고요. 일단은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엘프 뷰티 홈페이지인데요. 이제 네. 어떤 성격의 브랜드냐면 우리 막 이렇게 비싼 화장품 있잖아요. 뭐 네. 한 병에 몇십만 원 하는 막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올리브영 가면 사실 뭐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MZ 세대들 막 엄청 많잖아요, 손님이. 약간 그런 느낌의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엘프 뷰티가 이 잉글우드랩 쪽으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제 또 집중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변동성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잘 파시는 분들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고민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을 이제 이날 팔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매수세 대비해서 매도세가 좀 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커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체결 강도에서 좀 약간 의미 있는 느낌이 좀 나왔어요. 그 부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의미 있다라는 것은 중장기 체결도 받쳐줬는데 올랐는데도 이게 좀 약간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체결 강도로만 내가 이제 어떤 내 의견을 넣지 않고 체결 강도로만 내가 어떤 매매를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일단은 좀 뭐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다가 오늘 특별히 세지 않으면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100도 지금 현재 살짝 걸쳐져 있는 구간이라 일단 단기적으로 좀 조정 나올 가능성. 이제 시세가 꺾였다, 기대감이 꺾였다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약간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결 강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사님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거의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럴 네. 때는 우리가 가장 애매할 때 반반이죠. 프라이드 반, 치킨 반. 반반. 주식도 사실 실질적으로 매수도 네. 분할 매수가 있지만 네. 매도도 사실 분할 매도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뭐 밀린다 싶으면은 좀 약간 절반 정도 매도 차익 실현하시고. 해놓고 네. 기다리면 좀 여유가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잉그루드랩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체결 강도가 며칠간 좀 유지가 된 다음에 그리고 시세를 좀 분출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도 크고 체결 강도가 100을 이탈할 가능성, 5일 체결 강도가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염두하시면서 조금 매도나 뭐 매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잉그루드랩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예시 종목 살펴보시죠. 메디톡스입니다. 네.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라서요. 워낙 유명하죠. 네. 보톡스, 필러 네. 이제 어떤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가 최근 흐름이 좀 괜찮고 해외 쪽에서 남미 쪽에서 좀 약간 모멘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체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교보증권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메디톡스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이제 뉴력스는 이제 메디톡스의 보톡스 이름이 그 네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1분기 기점 턴어라운드 주가 35%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브라질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브라질 분들은 이제 메디톡스가 보톡스뿐만 아니라 필러도 하니까 네. 브라질 사람들은 필러를 얼굴에 맞는 게 아니라 몸에 맞는데요. 그래요? 뭐 엉덩이나 뭐 이런 쪽에 그 필러를 거기다 얼굴에 맞는 거를 양이 틀리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디톡스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좀 약간 그 노이즈도 좀 있긴 네. 했었죠. 특허 때문에. 근데 지금 메디톡스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허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사실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의 뭐 1세대 보툴리늄 톡신 관련 기업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후발주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쵸, 네, 많죠.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끼리니까 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 파이를 좀 나눠갖지 않을까 뭐 이러한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건 괜찮을까요? 저는 네. 사실 이 보톡스 관련돼서 네. 우리 앵커님은 아직 굉장히 좀 어리시나 젊으시니까 잘 모르실 물음표 텐데 뭐예요, 이사님? 과거에 엄청 비쌌거든요, 진짜로. 그 보톡스라는 게 가격이 엄청 비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피부과 같은 데 동네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저렴해요. 보면 네.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탈 때 보면은 10,000원 막 이래요. 너무 네. 싸졌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내성이 안 생기는 보톡스가 좀 약간 가격적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네. 그런 것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면서 네. 저희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요 정도 흐름,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은 네. 우리나라에서 한 상위 한 3% 안에 정도 드는 흐름입니다. 사실 지금 앵커는 그 시장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네. 100억, 뭐 150억. 동전주도 네. 많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100억, 150억이 네. 아니라 시가총액이 100억, 150억. 네. 그런 종목군들만 지금 막 올라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이데일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는 없고 고품격 경제 방송에서 그쵸. 일단 이 메디톡스처럼 올라가는 주식이 지금에서는 시장 전체에서 거의 탑 급에 해당하는 주가 흐름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떨어질 때 주가가 네.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떨어질 때 이쁘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쁘게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밑꼬리들이 떨어졌지만 밑꼬리들이 계속 좀 달리는 흐름들이 네. 사실 이쁘게 떨어지는 거고 조정 받을 때도 이제 21선을 안 깨는 흐름들.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장대 양봉 신호는 이제 요날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음봉 나왔고 어제 장대 양봉 나름대로 시장이 오늘도 시장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많이 되죠. 네. 네, 하여튼 요 음봉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체결 강도 계속적으로 홀딩 신호를 줬다라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메디톡스 저희 지금 화살표 있는 날이 좀 유의미한 신호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체결 강도가 형성이 됐는지 볼게요. 4월 1일이고요. 우선 체결량도 좀 늘었고 5일 체결 강도가 드디어 100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체결 강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이 들어갔을 때가 네. 미니멈입니다. 매수 조건의 미니멈. 그다음에 100을 들어갔고 117 정도 당일 체결 강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것은 오른 날보다 떨어진 날의 체결 강도가 더 높았어요. 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체결 강도 올라가면 당연히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바로 이게 체결 강도만 이런 것을 투자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텍스트로 올라간 날보다 떨어진 날이 매수가 더 많았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떨어지기만 보일지 실질적으로 많이 살 수도 있거든요. 만약 10만 주가 거래가 되면 9만 주를 사고 만 주가 팔았는데 그 만 주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결 강도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체결 강도 상당히 좋았고 아직 중장기 체결 강도는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메디톡스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 날에도 매수 신호가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당일 체결 강도도 100을 웃도는 그러한 지금 신호가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종목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랜드요. 네, 네.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좋진 않은데 네.
작년에 좀 좋은 부분이 있어서 좀 교과서적인 흐름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왔고요. 네. 참고로 지금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자주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랜드예요? 네, 지금 네, 아. 그 예전만큼, 예전만큼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오래 다녔다는 뜻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뭐 별로 5년 없다고. 전 그때보다는 적어졌다. 네, 되게 좀 적어졌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강원랜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네, 강원랜드는 아.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내국인 전용 카지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만 가는 카지노도 안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인천공항에 파라다이스가 있고 서울에 뭐 워커힐이 있고 한데 네. 굳이 외국인들이 강원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기 네. 힘들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와서 강원랜드까지 외국인이 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좋았을 때 어떤 재료가 뭐냐면 일단 그 슬롯머신이나 이런 그 테이블들을 늘린다. 그다음에 네. 외국인들에 대한 베팅 한도를 뭐 3억까지 상한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적은 사실 굉장히 플랫하게 가는 기업이에요. 네. 특별한 리스크도 없고 특별한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플랫하게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이제 그럼 앞으로 매출이 좀 좋아지겠지. 이제 카지노 입장에서 매출은 드로백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홀드율이죠. 네. 그런 부분이 좋아지겠다라는 평가로 강원랜드가 상당히 작년에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난해 걸 저희가 보는 걸까요? 네, 네. 그럼 지난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작년 네. 차트인데요. 작년에 한 8월 정도 차트인데 신호는 이쪽에서 횡보하다가 좀 러프하게 오를 때 비행기가 이륙하려는 순간 네. 정도 느낌에서 딱 여기서 신호가 나왔고 계속적으로 이제 체결 그러네요. 강도가 유지가 되면서 급등도 한번 나왔고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옆쪽이 그렇다면 체결 강도가 저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월 21일 날 잡혔군요. 네. 네, 그날 이제 143 당일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은 이제 여긴 한탄 있지만 밑으로 다 비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고 계속 유지를 해줬고 이제 중간에 살짝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5일 체결 강도가 네. 풀리면 팔아야 되나요? 네. 그럼 옆을 한번 보면은 한 달 체결 강도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후에도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에 쪽은 약간 더 올랐거든요. 네. 이제 한 달 체결 정도가 받쳐주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좀 나온 흐름을 강원랜드가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체결 강도 예시 종목을 통해서 체결 강도가 100을 웃돌고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 얼마만큼의 주가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랜드 살펴봤는데 지난해 8월에 100이 들어간 다음에 꾸준하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시 후 종목은 빅샷 종목을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봤고 네 번째 예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는 또 최근에 좋은 이야기가 많았어서. 네, 사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너무 좀 아쉬운 그런 기업이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뭐 스타벅스, 그다음에 어떤 그 스타필드 이런 것들과 관련 영업이익이 이제 연결이 되는 기업이니까 이마트가 최근에 사실 딱히 바뀐 건 없긴 합니다만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좀 약간 회장이 또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맞습니다. 정책도 펼치고 호평을 네.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1개월 만에 매수 의견이요. 사실 네. 11개월 만이라는 것은 네. 일단 리포트 상으로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건 굉장히 오래됐죠. 한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는데 일단 증권사에서 그동안에 이제 커버를 안 했다라는 것은 거의 그냥 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게 매도는 이제 목표가는 낮추는데 홀드를 뭐 한다. 뭐 매수는 유지하는데 목표가는 낮춘다. 네. 이건 사실 팔라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그렇죠. 사실상 매도 네, 의견이죠. 사실상 매도 네. 의견이죠. 자, 이마트 실적 개선세 가시화. 최근에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정주부 분들도 네. 이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퀄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마트도 이제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이마트는 뭐 아침에 시키면 뭐 오후쯤에 오더라고요. 오기는. 네. 근데 우리 어머니들도 뭐 직접 보고 사시는 걸 좀 약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신선도에 대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있죠. 이제 네. 이 오프라인 마트들도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점이 있죠.
자, 일단 이마트 대형몰 출점 늘려서 매형 키운다. 매출 34조 정조준. 자, 일단은 뭐 이마트가 이런 숙제들을 좀 어떻게 풀어줄까 한번 이마트의 숙제를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차트 한번 봐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저희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안 올라갔는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횡보만 해도 네. 대단한 겁니다. 그쵸. 실질적으로. 네. 일단 하락 구간에서 네.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 시장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이제 위쪽으로 가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앵커 쪽에 계신 쪽에서 이제 상승하는 구간은 시장에서 뭐 이마트가 시장의 중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이때가 부분. 그 정현진 회장이 모친 지분 매입했을 때인가요? 네, 그때인지는 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 네. 시장에서 막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막 쏟아지고 막 그럴 구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횡보만 해도 상위 10% 안에 드는 네, 주가 그쵸.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체결 강도가 얼마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네. 아까 차트에서 이제 상승을 했던 구간서부터 네. 일단 이 60일 체결 강도랑 20일 체결 꽉 차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5일 체결 강도 약간 들락날락 하는데 제가 이제 요거 칸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빠진 날이거든요, 둘 다. 네. 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올랐다라는 표현이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날도 일단 당일 체결 강도가 150, 140을 기록을 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이 체결 강도를 갖고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네. 안 올랐는데 매수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계속 요거를 예를 좀 들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마트 같은 경우 굉장히 특이한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 우선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찼는데 그럼 아직도 저평가일까요? 저는 사실 이마트를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뭐 리포트가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퓨리뷰를 보고 작성을 네. 하기 때문에 실적은 뭐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빠지고 조정을 받는 날에도 사는 투자 주체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결 강도가 4가지 모두 다 배고 웃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견조한 상승세 시장의 흔들림에도 버텨주는 힘을 갖고 있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 4종목 살펴봤고요.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어떠한 투자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갖고 투자에 대한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님께서 고르신 첫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밥켓. 역시 뭐 관세와 관련돼서 굉장히 풀이한 기업이기 네. 때문에 두산마켓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조금씩 받고 있고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아서 한번 두산마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정하신 이슈를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일단 실질적으로 관세죠. 이제 두산마켓 원래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공장이 7개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약간 재미있는 부분은 두산마켓이 이제 미국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네. 이제 짓고 있었는데 그걸 그냥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왜 굳이 뭐 미국의 공장도 있는데 캐파를 늘리냐, 멕시코 공장 짓다가 만 거 그냥 돈 들이지 말고 짓지 마라라는 의견이 좀 많았었는데 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높은 임금을 내는 것보다 25% 관세를 내고 멕시코에서 저 임금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두산마켓은 네.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뭐 실적도 좋고 일단 나름대로 시장에서 관세에 굉장히 프리한 기업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악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너빌리티가 밥켓 네, 그렇죠. 지분 갖고 담보를 또 해서 지금 한 90%의 자금이 좀 묶여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런 거는 뭐 주가랑 저도 그거 상관없을까요? 뉴스를 이제 재료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 얘기를 근데 안 좋은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그 자금력에 관련된 문제지 두산 마켓과 관련된 부분은 요거랑은 아니라고 상관없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한 거 짚어주셔갖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장에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나온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러한 호재거리를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밸류가 어느 정도 평가받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3일 연속 떨어진 거는 시장 영향이고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어제 네. 이제 시초가가 굉장히 낮게 잡혔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려서 끝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차트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미래에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담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쵸. 제가 봤을 때 약간 요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느낌, 요런 네. 느낌, 그다음에 요런 느낌. 비슷하네요. 네, 그런 느낌이 이제 반복될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메리트가 있으면 있었지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체결 강도잖아요. 네. 일단 그 중장기 체결 강도 네. 한 달 60일은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제 거래량 약간 네. 좀 늘고 0.8% 정도 이제 0.8% 오른 게 아니라 시초가 기준으로는 거의 3, 4%가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결 강도 상당히 좋았고 일주일 체결 강도 완성이 돼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마켓도 한 달간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두산마켓은 사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역시나 오늘 관세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종목을 빅샷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펄어비스의 모멘텀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일단 다른 게 아니라 붉은 사막인데 네. 붉은 사막 나온다라는 얘기 듣고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 졸업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다 네. 나온다는 4분기 게 진짜 나올까요? 언제인지. 근데 4분기 출시 지장 없어. 사실 네. 나왔으면 2년 전에 나왔어도 늦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검은 사막 관련돼서도 이제 모멘텀이 이제 뭐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붉은 사막 가장 큰 기대작이거든요. 일단 펄어비스가 좀 약간 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중동 쪽에서 펄어비스를 굉장히 좀 관심 있어하는 게임사예요. 게임에 사막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중동 이제 사우디가 게임 회사들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펄어비스가 그 중에 하나고 과거에 한 3년 전인가요? 이제 도깨비 갖고 네. 도깨비라는 게임이 이제 트레일러만 발표가 됐는데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펄어비스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도깨비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했더니 도깨비는 지금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붉은 사막이 올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아쉬운 부분. 어떤 게 게임 있어요? 나오기 전에 올라가고 게임이 막상 발표가 되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출시를 늦춰주는 것만큼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좀 충분히 만족을 시켜줄 어떤 퀄리티를 좀 보여주겠다라고 펄어비스가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정도 흐름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3일 연속 이제 양봉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기업들이 네. 이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고 일단 나름대로 체결 강도도 상당히 횡보하는 구간에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주목을 한번 좀 저는 좀 길게는 아니고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어제 완성이 됐군요. 네. 네, 일단 단기적인 매수 신호 딱 네. 두 개는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됐고요. 1.2% 정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큰 거래량은 뭐 증가는 없긴 했었습니다만 148, 111 8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미니멈을 좀 조건을 좀 만족을 해줬고요. 나름대로 20일, 60일 체결 강도도 나름대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산마켓과 펄어비스까지 해서 저희가 체결 강도를 통해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 두 종목,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 체결 강도라는 이 신호가 우리에게 수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관세 발표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각 산업들에 대한 전망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기존의 관세 25%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부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나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같은 생산 해외 기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자동차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출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 생산 중에 51%가 미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현재 이 대당 800만 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로 인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은 판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시장의 점유율 역시 변동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인센티브를 축소하거나 또 가격을 인상하고 미국 내 생산 확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대표주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PER이 5배 이하라는 점과 또 앞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운송 업종입니다. 이 부문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 업종 이렇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베트남이 46%, 또 태국이 36%, 인도네시아가 32% 이렇게 높은 관세율이 부과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로 좀 많은 공장을 옮겼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의 물동량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세계 컨테이너선의 운송량이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이 컨테이너선의 공급량은 6%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어서 항공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업종이 지금까지 $800 이하의 해외 직구 상품은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러한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 30% 그리고 품목당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이는 미국 내 해외 직구 수요를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항공화물의 매출의 10%가 해외 직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향 물동량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화물기 공급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이 항공업종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고요. 이 해운 업종에 대비해 봤을 때는 항공업종은 리스크가 덜할 것이라는 분석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그렇다면 원자재는 어떨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최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금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고율 관세 부과를 미리 예고를 하면서 기업에서는 금과 구리를 미리 주문하려는 선수요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또 차익거래 기회를 포착한 미국계 은행들이 가세를 하면서 금은 온스당 $3,20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과 구리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금 상승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선수요 효과가 종료가 되는 데다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비율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투자 심리 부담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수 열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앞으로 금 상승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의 부양 정책의 영향을 받아갈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고한 신의 보조금이 확대가 되는 데다 또 2010년 이후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영향을 받아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유동성 효과가 후행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성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의해서 정규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나스닥이 6%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이상 급락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한국 증시에서는 하락 출발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규장의 흐름이 나타나줄 때 관세 발표가 이어졌기 때문에 전일 선반영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낙폭을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탄핵 선고에 대한 정치적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단세 이슈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면역이 생기는 흐름들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줄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도 나타나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풍산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고리 가격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상호관세에 있어서 고리 가격이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하락 이슈와 더불어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추정 상향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은 심하겠지만 장중에 변동성보다는 시가가 저점을 잡고 회복을 기대해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4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제 10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그다음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두 분 참 말씀하시기 오늘 되게 껄끄러운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뉴욕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떨어진 적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저런 분석이라든가 전망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우리가 또 할 일은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 상황에서 두 분이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어떤 포인트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먼저 탑3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숨부터 쉬고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대응은 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이 맞나? 랄 정도로 엄청 힘없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일단 나올 수 있는 흐름들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어제도 한국 증시 잘 버텼고 오늘도 잘 버티느냐? 그러니까 특히 어제 저점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느냐? 장 초반에 가장 큰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한국 증시 밸류 낮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런 기관의 매수세, 특히 외국인들은
어제 한 5일 정도부터 공격적으로 선현물 매도세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리스크 오프가 뚜렷하다는 관점 쪽에서 한국 증시도 같이 매도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들을 그래도 기관이 어느 정도 방어력을 좀 보여주면서 특히 연기금이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어진다는 얘기는 일단 좀 버티겠다라는 쪽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버틴다지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요인들은 좀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지하고 어느 정도 또 올라오게 되면 기관들의 특성상 또 올라온 거는 다 정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때 다시 외국인들이 시각들이 바뀌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얼마큼 잘 버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는 섹터들 쪽으로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정도의 한정적인 대응 정도로 보시되 저점 매수도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은 현금 없이 대응하기는 힘들다라고 관점 쪽에서 그를 좀 맞춰보고 일단 오늘도 힘내서 양봉 문이라도 양봉을 좀 갖춰줬으면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대비해서 양원 섹터입니다. 조선하고 방산주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에서 그래도 그나마 회피할 수 있는 쪽들이고 특히 어제 나왔던 조선 쪽에서 이제 컨테이너 선도 현대미포 그리고 사모중공업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갈 거였더랬죠. 이쪽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제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도 수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외로 수주 규모 초도 물량치고는 작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배경은 수주와 실적이 받쳐준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로 움직이되 일단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대응해야겠죠. 그런 쪽에서의 관점들은 가져가 보시면서 일단 살아나는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마지막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 국내 정치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이제 11시에 헌재에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보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하되 가장 눈여겨볼 거는 환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환율 변화 큰 흐름 없이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정치 테마주가 난립니다. 하지만 지금이 단기 정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결과에 따라서 전략들을 세우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수 대표는 변동성이 커진 시장 속에 그래도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가운데 조선과 방산 섹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내에서는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탑 3 뭐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세 무풍지대 기대감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 관세에서 철강 알루미늄은 일단 25%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됐기 때문에 빠졌고요. 의약품과 반도체는 일단 따로 발표한다고 두 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바이오에 해당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홀로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물보안법 통과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2024년도 12월 달에 상원에서 좌절이 되었지만 이번에 다시 구성된 이 공화당 이 우위의 상원에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기업들이 표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보시면 맨 위에 중국이 54%의 관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 더하기 2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을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 통과를 하게 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작용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신규 수주 소식이 나왔죠. 인도의 신규 수주입니다. 물론 인도 수주는 첫 번째가 아닙니다. 2017년에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에 납품을 완료하였고 인도가 이거에 만족을 했는지 다시 한번 인도 육군에 3,700억 원 규모의 자주포 추가 공급을 지금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전 세계의 자주포가 전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될 지금 상황이 지금 놓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동아기업 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공장 무관세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동아기업이 자연마루로 잘 알려져 있지만 자회사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득세할 때 동아기업이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죠. 미국 배터리 제조사랑 완성차 기업에 3,500억 원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은 테네시 공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해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
있는 미국 제조사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말이랑 똑같은 거죠. 185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 자, 이 표에서 해당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에 공장을 세워서 하면 관세가 0입니다. 또 그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시장에 선택을 했다. 결국 그게 삼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아기업이었습니다. 네. 신일섭 위원 말씀까지 쭉 들어봤고요. 자, 57분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좀 살펴볼 시간입니다. 들어가 보죠. 어느 정도 상황인지.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4월 4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한 3분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에 앞서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동시효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양시장 그래도 2% 이하로 떨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시장 1.75%가량 내리면서 2,443선 그리고 코스닥도 1.5%가량 빠지면서 673포인트의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그래도 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6% 가까이 빠진 만큼 우리 시장이 오늘 얼마만큼 버텨주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자세히 보면서 흐름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엔비디아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 SK하이닉스가 3.3% 이상의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19만 원 선 무너진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6%가량 빠지면서 56,100원대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어제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도 별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바이오주들의 상황이 어제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1%가량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2% 그리고 현대차도 1.7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완성차 기업들은요, 최악은 비껴나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관세를 맞았기 때문인데 추가적인 관세가 붙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HLB 일제히 1.4에서 5%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은 별도 관세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2%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인데 2차 전지는 공매도와 또 엮여 있어가지고 최근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도 추세적인 하락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래도 버텨주네요. 로보틱스 특히나 로봇주들 유일로보틱스 오늘도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좀 강한 상승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오늘 좀 긍정적인 방향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9시 됐습니다. 어쨌든 옵니다.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장은 오고요.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은 옵션 쪽도 좀 썩 좋지를 않죠. 그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쪽 1,900계약 벌써 팔고 있고 누적도 이제 8,000계약 가까이 좀 늘어났네요. 예, 기관도 현재 양시장 모두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지금 지수 떴습니다. 1.46% 하락으로 시작을 좀 했고요. 2,450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가 채 안 됩니다.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677선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1,400 이제 아직 좀 수치가 안 나왔으면 1,453원 정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좀 환율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11시에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이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거, 요게 결과가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아까와 비교해서 좀 수치가 어떤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고은별 앵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 유럽 증시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하단이 좀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증시 나스닥 6%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애플 같은 경우 10%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견고했던 독일도요, 3%가량 빠진 채 마감을 했는데 오늘 양시장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은 1.3%가량 하락하면서 그래도 2,450선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하락을 보입니다만 677선에서 출발을 알린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환율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한 16원 정도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환율이 진정세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오늘 환율의 좀 양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 11시 구간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청 1위부터 5위권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간밤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크게 나왔다는 점이 어쨌든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주가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는데 해외 특히나 동아시아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관세를 때렸다는 게 기술주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2%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56,300원대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0.95%, 그동안 2차 전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적으로 5위권 내에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0.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가장 많이 빠지네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오늘도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가량 빠진 채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완성차가 버텨주네요. 기아도 0.4%가량 소폭의 하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9위권까지 엉충 뛰어오른 상황에서 오늘 시장 대비 견조합니다. 0.14%가량의 주가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5%에 가까운 상승력이 나왔던 만큼 오늘의 추세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인도와의 계약 체결 소식 이러한 부분이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성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 기업과 그 무인기 관련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0.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KB금융 어제 금융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정말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데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들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조선주 견조합니다. 0.17%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현대모비스 0.3% 소폭 하락,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오늘 금융사들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포스코홀딩스 1.4%가량의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오히려 오늘 좀 부진합니다. 카카오가 오늘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카카오가 AI라는 모멘텀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카카오는 소폭입니다만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HMN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어제도 부진했고 오늘도 2%에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보시게 되면 오늘 2차 전지가 반등 시도하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공매도에 직접적인 타겟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시장의 위축 국면과 함께 주가의 조정이 깊었었는데 BM이 오늘 0.5% 상승 시도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5% 반등 시도합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 오늘도 부진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FDA 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중국에 있는 기업과의 병역요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진양공 회장이 중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또 해결책을 들고 올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상승하면서 로봇주들 정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6위부터 10위 살펴볼 텐데요. 휴재, 클래식, 파마리서치, 미용 관련 기업들 일제히 반등합니다. 사실 바이오 관련돼서 관세 얘기가 나올 때 미용 관련된 그런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명과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관세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된 기업들에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휴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천당제약과 리가켄바이오는 하락으로 소폭입니다만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리노공업과 HPSB 반도체 기업들 부진합니다. 대형주랑 그리고 지금 소부장 관련 기업들까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역시나 시장은 관세 피난처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앞서서 코스피에서는 조선주 일부 종목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방산주도 상승 시도를 했었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엔터주들이 주목받습니다. JYP 엔터가 1.4%, SM이 2.3% 상승하고 있고요. 펩트로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이죠. 2.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보르노이 셀트리온 제약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0.9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게임주 역시나 관세 무풍지대로 지금 불리고 있는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도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우려보다는 그래도 코스닥도 그렇고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차 전지 최근에 공매도 재개되고 이번 주 초부터죠.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글쎄요, 오늘 같은 날 또 의외로 좀 이게 이제 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조금 강보합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도 좀 오늘 좀 이례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좀 우리 시장의 오늘 시점 출발 상황 지금 지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 1.12%, 아까보다 좀 줄었죠. 코스닥은 0.69%까지니까 역시 낙폭이 준 겁니다. 오늘 유럽 시장이라든가 어제 일본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낮다. 이 부분은 좀 어쨌든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니케이도 1.87% 낙폭이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좀 상황들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2,458선, 네, 양봉의 패턴을 만들어 가는데 기도가 통했나 봅니다.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본격적인 방향성은 한 2시간 있다가 더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긴장하느라고 어떤 탄력은 아직은 좀 제한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환율이 빠르게 안정이 됩니다. 1,452원. 물론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긴 한데 오늘 엔화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45엔대 지지하는지 혹시나 또 엔화 강해지면은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또 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 엔캐리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얘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 동향을 보게 되면 선물 매도 지금 10분 됐는데 3,000개 주식도 코스피 쪽에서 1,500억 매도가 나온다라는 쪽들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겠구나. 외국인들에 대한 압박들은 계속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연기금이 지금 현재 140억 정도, 또 기관이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내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선 펼치면서 낙동강 방어선 펼치듯이 지금 들어오는 관점들 이게 좀 먹힐 수 있을지를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업종별로 올라가는 섹터는 지금 현재로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락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비금속 업종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고 운송장비, 음식료 정도쯤이 낙폭이 그나마 소폭이다라는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기전자는 2%대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크고요. 기계장비, 의료정밀, 소모유보까지 낙폭을 계속 키우는 모습들로 보면서 일단 섹터는 지금 뭐 두드러진 게 별로 없다라는 쪽에서 기업 개별 섹터 내에서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강하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오늘도 섹터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시작은 거의 또 정치 테마주 쪽의 움직임들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변동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엔터주가 강세입니다. 지금 어떤 나왔던 뉴스 쪽에서 어떻게 이제 중국의 또 하이난 쪽의 대규모 또 공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관세 회피하는 섹터다라는 쪽에서 한한령 해제 쪽에서도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들 계속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인터넷 쪽 강한 모습들이었는데 또 다시 흔들리네요. 네, 그런 쪽에서 아직 섹터의 뚜렷한 주도적인 모습들은 좀 나오지 않은 채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사실은 뭔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섹터들 한눈에 봤을 때 상승하는 섹터를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날이고요. 역시 개별 종목들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오늘 이제 특히나 이제 아마 점심 때 11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 최종 결과 발표가 한 20-30분 걸리겠죠. 주문을 읽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대략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그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앞서 이제 김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또 오늘 오후장에는 더 횡행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번에 신입사위원 출발 상황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456.50, 30.20포인트 빠집니다. 마이너스 1.21%고요. 코스닥은 677.68, 79 왔다 갔다 하네요. 5.70포인트 빠졌고요. 등락률은 0.83% 마이너스입니다. 자, 1개월, 3개월 대비 코스피, 코스닥 공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1개월 대비 코스피 마이너스 3.47, 코스닥은 마이너스 7%, 3개월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0.08, 이제 3개월 대비로도 마이너스입니다. 3개월 대비로 코스닥은 마이너스 4.80이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이렇게 되면 120개월선 저점 테스트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2400 라인이죠. 2400 라인이 결국에 2019년 이후에 지금 2020년 코로나라는 블랙스완을 빼면 항상 120개월선에서 지지가 됐죠. 계속 120개월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바로 그 120개월선 연봉의 10년선을 계속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가 있죠. 상당히 지금 저희가 깨지면 위험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압박감이 느껴지죠. 120개월선 아래에서 지금 그 압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저점이 지금 670.57 저쪽이 붕괴가 돼버리면은 코로나 때 저점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저기서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 그냥 추락하는데 날개로 잡아줄 수 있는 구간조차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다행히 거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1470원에서 다이렉트로 1452원으로 20원이 순간적으로 어저께 하루에 내려가면서 일단 다시 지금 박스권 중단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수급이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저께는 또 1조 4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 3월 28일부터 판 게 벌써 이게 거의 4조가 지금 넘어서는 지금 순간인데요. 4조가 훨씬 넘은 금액이죠. 지금 거의 5조 가까이 팔고 있는데 지금 이 5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코스피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계속 달러 가치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 물론 트럼프가 일부러 지금 이 시장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달러 가치의 하락을 유도한 다음에 중국과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 근데 가격 경쟁력을 그렇게 회복할 게 있나요? 품질로 나가면 되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런 외국인 순매도가 몰아붙이면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저 외국인 순매도를 받아낸 건 다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저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자꾸 저점 매수 하는데 개인이 저점 매수를 맞춰서 그걸 수익을 얻는 거를 눈을 뜨고 보는 외국인 기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플러스고 HD현대중업 플러스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3개 플러스인데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홀딩스 2차 전주들이 빨간불을 밝히면서 조금 마음에 좀 상처를 지우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네요. 에코프로비엠이 2.85, 에코프로가 4.49로 가장 많이 오르면서 거래소 코스닥 공이 그동안 거의 지금 너무 처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던 2차 전지주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것은 역시 8위의 클래시스, 그다음에 이제 그 9위의 파마리서치 이런 지금 미용 의료기기들이죠, 여전히. 그리고 6위의 휴젤도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거의 신고가 흐름인데 자, 여기는 지금 완전히
성역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지금 관세의 영향도 없고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은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휴젤, 계속 얘기 드리지만 휴젤은 지금 대용제약의 나보타라던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떨어져 나온 가운데 완전히 단독 질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의 식약처에 해당되는 기관에 그 허가를 다 받아낸 상태죠. 지금 이게 결국 메디톡스가 굉장히 뼈아픈 일인데 식약처가 때리고 휴젤이 때리고 계속 이런 가운데 나보타랑 전쟁을 하다가 거의 지금 상처를 입고 저기 폐잔병처럼 옆에 있는 가운데 휴젤이 혼자 치고 올라가서 지금 시가총액 6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위에 아예 매물벽 자체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휴젤은 아마 40만 원 돌파를 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미용 기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료죠.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우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 이게 또 한쪽에 줄어서 이제 검증이 됐다가 다른 쪽, 또 시장이 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이런 부분 어떤 상황이다 보니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는 거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의 여성들이 이제 이런 미용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또 시장이 또 확 열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화장품과 더불어서 하여튼 이 미용과 관련된 기기도 그렇고 이런 재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이게 좀 요즘에 계속해서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군요. 9시 7분입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코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한 17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반도체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 섹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연장선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자동차, 제약, 바이오죠. 관련해서도 오늘 검색하고 있는데 역시나 관세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섹터 분위기는 좋진 않습니다. 뉴로모픽에 대해서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이로 인해 관련된 매수 심리가 좀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기술주에는 오늘 그다지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테마주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색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변동성 정말 큽니다. 지금 하루만 해도 20%, 30%까지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게임과 컨텐츠, 미디어와 같은 그런 관세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섹터로도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mRNA 함께 확인해 볼까요?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mRNA 백신 작동 원리를 최초로 밝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변화했을 때 관련된 모멘텀이 상승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정말 거셉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력하게 팔아치우면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오늘 개장한 지 20분이 채 안 됐는데도 2,3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폭입니다만 담아냈던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매도 92억 원가량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전 업종 일제히 하락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기전자가 1.8% 가장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과 의료, 정밀, 운수창고, 의약품까지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오늘 증권 업종 0.9%가량 빠지고 있고 음식료품이 그래도 여기 업종별 등락률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금속, 광물, 특히나 히토류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이익 얻을 수 있다는 소식에 어제도 좀 상승을 했죠. 오늘 0.4%가량 업종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하락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특히나 종이목재가 2% 이상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고 인터넷, 반도체, 방송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장 초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우선 우선주들 역시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일성건설, 인디에프와 같이 이 정치 테마와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 신규 입성한 한국 PIM이 공모가 대비 무려 70%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금속 분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상제건설, 정치 테마 관련 기업이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5G 관련 기업의 세종텔레콤 23%가량, 자연과 환경,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자연과 환경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도 16%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시장의 분위기가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김민수 대표님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뭐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세요? 네, 섹터보다는 종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섹터 내에서 좀 강한 대장주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가장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이 강세입니다. 그렇게 밀리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일단 관세 이런 쪽에서 그래도 우리는 회피했다. 반덤핑 관세 쪽에서 이제 이번에 0%를 받았죠. 효성중공업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가 한 18%대 받은 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한때는 트럼프 일기 때 한 60%대까지 반덤핑 관세 받다가 이번에 조금 좀 살아났다. 한쪽에서 그들이 필요하면 관세 안 매깁니다. 그런 쪽들의 수혜를 받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AI 쪽에 좀 연관돼서 움직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중심으로 좀 안정이 AI 쪽에 대한 관심이 다시 돌아서기 시작해야 탄력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한 종목이 미트박스입니다. 오늘도 5%대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반등세가 들어가는 모습들인데, 축산물 전문자 상거래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 다음에 미국에서 통상 압박으로 들어올 게 소고기 아니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소고기 저가에 들여와서 유통하는 이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앞에 축산물 붙었다라는 쪽에서 이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신규 상장주고 거기다가 최근에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지바이오가 강세입니다. 어제도 시장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까지도 좀 강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일단 사료 관련된 쪽에서 북미 업체 쪽을 인수를 했죠. 데브니쉬 뉴트리션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미국에 공장이 있고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쪽은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 직접적으로 공장 갖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료 쪽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직 계열을 이어가겠다라는 쪽에 대한 포부들이 주가에 작용되는데, 요즘에 그래도 미국에 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반영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배당도 3.8%나 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 흐름들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낯선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옵니다. 앞서 이제 김 대표님도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여진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지바이오, 미트박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번에 신일섭위원님 종목별 흐름 한번 말씀 들어보죠. 네, 어제 뭐 특징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도체 지금 바이오 일단 빼놓은 곳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어차피 반도체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약, 바이오도 결국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예 얘기가 안 나올 것 중에는 게임하고 엔터가 아예 안 나오는 지금 분야죠. 엔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처럼 판넬을 들고 트럼프가 나와서, 자, BTS는 우리나라에게 얼마를 피해를 줬으니 반으로 해서 34% 매기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누구는 얼마를 매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수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 무풍지대에다가 왕의 기한이죠. BTS의 복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이슈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다. 이미 미스터마켓은 움직였습니다. 아까 코스피 지수 차트 보셨죠? 120개월 선을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엔터는 YG 엔터, SM, 하이브, JYP 제외하고 전부 다 20개월 선을 회복했습니다. 20개월 선에서 전부 대세의 시작이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기술적인 모습은 세팅이 끝났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YP도 결국에 올라오겠죠. 20개월선 두들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SM이나 하이브 이런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제가 YG를 빼는 이유는 항상 포트폴리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남자 가수가 큰 게 없어서 항상 그게 부재가 힘든 것이죠. SM은 NCT가 있고 BTS의 후예로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하이브도 세븐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JYP는 스트레이키즈가 있죠. 근데 YG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금 두 번째로 세네 번째로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JYP는 아까 기술적인 모습이 20개월선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을 다 충족하는 거. 20개월선 위로 올라왔고 남자와 여자 가수가 투톱으로 큰 게 있는 아이템이 있는 것이 SM하고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SM하고 하이브를 기대해 볼 만하고 BTS의 복귀가 의미하는 것은 방시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아주 큽니다. K-팝 가수를 접근하는 첫 출발점이 BTS를 찍고 떨어지는 게 반이라고 했습니다. 5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 BTS의 복귀라는 것은 단순히 BTS의 복귀가 아니라 K-팝의 부활, 이거를 이꼬르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는 바이오 대장주가 좀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은 좀 하락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개장 직후에 키포인트를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는지 김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당히 피곤한 날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전장에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이벤트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역시나 그래도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것 쪽에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뭐 블랙스완급이 좀 끝났다는 쪽으로 좀 대응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잘 버틴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그래도 어떤 강한 섹터 쪽으로는 계속 기회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4월 달은 전통적으로 뭐 미국 시장이 강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강세입니까? 예, 폭탄 맞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고들인데 미국 시장에 안정 들어오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한 말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은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관세 무풍지대 기업만이 살아남는 처절한 시장. 옛날에 개콘의 모모하는 뭐 더러운 세상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관세 무풍지대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SM 이번 연도 상승률 40%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연도 상승률 3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서 지금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말을 믿으세요. 인생의 스냅샷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스냅샷을 추억으로 여기시고 오를 것 생각하시면서 스냅샷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이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단 관세 부과 관련돼서 일단 의약품 쪽하고 반도체 쪽이 면제가 되면서 지금 의약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로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최고의 CGT CDMO이자 뭐 글로벌 탑3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인 ST팜이라는 회사 가져와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은 사실 그 미국향 매출 비중이 10% 미만으로 대부분 이제 유럽향으로 매출이 주력으로 일어나고 있는 회사고요. 의약품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일단은
시장에 부정적인 센티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번 연도 들어서 3월에만 955억 원의 수주를 확보하면서 올해 이제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 성장을 예고를 했는데 사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상단이 수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면 대략 600억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동사가 지금 진행 중인 그 미국 임상 중인 에이즈 치료제의 2회 이상 중간 결과도 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 발표와 함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24년도 매출단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주가 부분에 있어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 이슈에서도 물론 자유로웠지만 매출 비중이 미국향 매출 비중이 10% 미만이었지만 전체적인 이런 부정적인 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 매출단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좀 극복하고 올해는 이제 탑라인 성장을 하면서 이익단에서도 이익률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의 성장의 정상궤도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T팜 올해 매출이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가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7만 3천 원 선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사실 4번 정도의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매수에 무리가 없는 자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인 9만 4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9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종목은 ST팜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투자 추천 말말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단 있는 상황이고 관세 충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사의 말 속에 주요 힌트가 있을지 전략적인 일단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관세입니다. 충격은 여전한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예상보다 좀 충격이 좀 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높게 좀 매겨졌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0%에서 한 15% 정도 그렇게 이제 바랬지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아시겠지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편 관세 누구나 다 모든 국가에다가 한 10%, 그다음에 개별 국가별로는 많게는 30% 이상, 25%, 우리나라는 25%, 일본도 25%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에 대한 수치가 좀 1%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건 26%고 그다음에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또 다르게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5%가 이제 수정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25%. 그러니까 원래 10%에다가 25% 합치면 35%의 관세를 이제 때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월가나 전 세계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분 말로는 이제 1970년대 그 근본위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체제가 들어선 것과 비견할 만한 어떤 지금 우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바꿔 얘기하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차분하게 때로는 이제 마음의 어떤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싫거나 짜증나거나 그럴 수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갖다가 습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차분하게 이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자산 증식의 투자 수익률에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을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동시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관세를 높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결과는 벌어져서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문제이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작년도 회계연도 우리나라는 우리처럼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고 이제 미국은 이제 가을 기준으로 이제 회계연도가 끊어지는데 23년도 회계연도 24년부터 24년에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재정 적자가 무려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이죠. 이런 1조 8천억 달러에 대한 재정 적자도 엄청난데 문제는 미국이 재정 적자를 하려고 하면 아무리 달러 기축국이고 달러를 직접 발행하는 국가이지만 그럼 이런 엄청난 재정 적자에 당연히 이자가 이제 부가적으로 파생됩니다. 이자가 얼마냐? 이자가 1조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 해 물어대 이자가. 이건 엄청난 수치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염두에 될 수치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별명으로 천조국이다. 천조국이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 때문에 천조국이라 GDP나 국방비 때문에 천조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방비가 1조 8천억, 1조 1,800억 달러보다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세계적인 경찰로서 전 세계 경찰로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지만 국방비가 연간 8,300억 달러. 그런데 이자는 1조 1,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자로 지불하는 게 국방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이거 감내하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여기다 칼을 빼고 여기 전면 수술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제 그 정책적으로 내건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명분이 있다. 미국이 언제까지 이 천문학적인 이자를 갖다 지불하면서 계속 국가를 경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갖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갖다가 줄여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그 철퇴를 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관세라는 게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지갑에서 또 돈이 나가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거시 지표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빚이 누구한테 사실 주체적으로 이 빚을 갖다가 지고 빚을 해결해야 되냐? 미국 중앙정부였어요. 중앙정부였는데 관세라는 것은 만약에 그 중국에 대한 상품 가격을 갖다 만약에 50% 때렸다.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물건을 사왔을 때 만약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관세 때문에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1,500원이 된 것을 그만큼 500원을 중앙정부가 연방정부가 세수로 받아들이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지만 대신 그것을 누구에게 전가하게 되느냐?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일반 소비자가 500원을 갖다가 대신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관세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똑같이 짊어져야 될 짐을 사실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n분의 1에서, n빵을 해서 나눠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은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는 300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갖다 지불했었는데 갑자기 관세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이제 물건을 계속 사야 되니까 내가 이제 관세가 상품을 지불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은 미국 GDP의 70%가 소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면은 소득이 GDP가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되니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니 너네가 물론 이제 재정 적자는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하지만 그것을 갖다 미국 국민들에게 n분의 1 했을 때 이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사이클을 갈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고 GDP가 감소하고 그 경기 침체가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미국 시민들에게 미국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제 큰 충격이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니네 중앙정부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거나 아니 관세를 때리더라도 뭔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은 이미 벌써 한 70% 정도의 관세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중국 경제 안 좋으니까 많은 이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올려서는 전혀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겠다라고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이렇게 과감하게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어저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우리에게 이제 어제는 그래도 우리나라 새벽에 이 관세가 발표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양호하게 이제 그 얼마 떨어지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하루 지나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시총 1위인 이제 삼성전자,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아닙니까? 근데 어저께 마이크론이 뭐 관세 이후에 관세를 때려서 시장에 거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정규장에서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16%. 그러니까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 이유도 그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는 그러니까 이게 달러 약세의 기반이 될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로 가는 길목에서 물가는 여전히 안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이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이 고스란히 봤는데 뭐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뭐 말씀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게 미국 시장은 기술 중심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도 좀 받아가고 있다라는 걸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관세 후폭풍 속에 안전지대와 그리고 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 이렇게 갈리는데요. 오늘 좀 반도체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음은 반도체일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단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 이제 관세 후폭풍을 좀 벗겨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좀 가려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뭐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 2등이 이제 SK하이닉스니까 일단 반도체에 대한 영향력과 실물 경제에 대한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총 1, 2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 종목이 좋으니까 이 종목이 이뻐보여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와 다른 것을 다 감안한 최종적인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는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게 크고 실물 경제에도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저께 관세를 발표했는데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언급할 거라 봅니다. 근데 당연히 언급을 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이나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도 이제 발표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건 무엇이냐면 제약은 너네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어떤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과 연구해봤을 때 제약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도 반도체도 그렇게 이제 그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도체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은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 D램인데 D램은 이제 1등 기업이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2등 기업이 SK하이닉스고 3등이 마이크론입니다. 이 3개 기업이 사실은 전 세계 D램을 갖다가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년 전부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창신반도체 그다음 푸진지나 같은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에서 힘입어가지고 엄청난 시장 약진을 거뒀으니까 기업이라면 내가 손해보면서 팔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보조금에 힘입어서 푸진지나나 창신반도체는 손해를 갖다가 넘어서는 수준에서 이제 왜냐면 미국 상무부가 작년에 발표한 12월에 발표한 걸 보면은 옛날에 그 원가가 1달러인데 그 창신반도체가 예를 들면 0.5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거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다른 어떤 중국 반도체의 영향이 큰데 중국 반도체를 논외로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번에 또 엄청나게 이제 관세를 두들겨 맞았죠. 그렇다면 중국 반도체 영향이 줄어든다고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과점의 형태다. 그러면 관세를 맞았으니까 이 세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관세에 따라서 이제 그만큼의 가격 갖다 인상하게 된다면 아니면 가격 인상이 소비자의 수요로 줄어들 수 있으니까 대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관세를 맞은 만큼 인상하지 않고 그만큼의 충격을 3개 기업이 알아서 이제 흡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나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마이크론이 무려 16% 떨어진 것은 일단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수요가 줄면은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경기도 이제 다운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3등 기업인 마이크론이 일단 안 좋게 이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의 충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러나 좀 지나서 진정이 되면 사실은 이제 회복할 수밖에 왜냐하면 3개 기업이 결국 이제 가격에 대한 결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HBM이 또 중요하죠. HBM 본다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HBM에서 독점 기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에 70%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오직 HBM 중요한 것은 저가 HBM 말고 엔비디아도 이제 중저가는
삼성전자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고가의 H면 같은 경우는 사실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 관세를 맞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엔비디아랑 협상하면서 야 이렇게 관세를 때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달라. 지금까지 뭐 이 정도의 납품을 했는데 납품 가격을 좀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동시에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를 때렸을 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는 중요한 또 이유는 하나 뭐냐면 야 너네가 외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본국 말고 외국에서 공장을 짓지 말고 우리 본토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어 그럼 관세 없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뭐 미국에 가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유도하는 것인데 근데 아까 말씀 D램의 3개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그 생산하는 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26년도부터는 이제 본토에서 D램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죠. 근데 당장은 뭐 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그 부분도 이제 감안하시면서 그 3개 기업의 반도체 주가를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SK하이닉스 오늘 여러 가지 이중고로 18만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그에 관한 그에 관한 해석 좀 참고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그래도 조선과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과 방산이라는 거는 이 관세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거든요. 정책에 관련된 건데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래도 우호적인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종이라면 이제 방산과 이제 조선입니다.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재정자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이 사실 거지 국가예요. 천문학적인 재정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세계 최강국이라는 그런 어떤 그 관성에 따라서 오면서 세계 경찰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필요가 없다. 아니 못 사는 한 그렇다 할지라도 야 유럽 너네 잘 살잖아. 근데 내가 너네를 왜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각 국가별로 트럼프 대통령은 GDP 대비 5% 이상의 방위비를 지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입니다. 그렇다면은 관세가 이런 재정 정책 때문에 불거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악착같이 나토 회원국한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다면 방위비에 대한 많은 무기를 갖다가 어디서 구매할 것이냐? 한국의 이제 K-디펜스라 얘기하는 그런 방산 기업들에 대한 수요는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도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그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4% 이상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방산 기업들이 의외로 이제 선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시장의 어떤 충격과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따 11시에 또 탄핵 결정이 나오니까 이것도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우호적으로 보시는 그런 어떤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관세는 협상 카드로 계속 쥐면서 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되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민주당이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을 넘겨줬거든요. 그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사실은 충격과 다음 정권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뺏긴다. 이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어떤 범죄 사실의 기소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권이 다시 민주당에 넘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 감옥에 갈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인플레이션 잡아서 다음 대선에도 공화당이 이기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책이 무엇이냐? 에너지를 낮춘 것입니다. 어저께 관세 때문에 WTI가 $10 미만 떨어졌어요. 이걸 더 떨어뜨릴 것이고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방책이 무엇이냐? LNG를 확대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LNG를 확대해서 LNG 가격을 낮추면 동시에 WTI도 내려가니까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LNG 관련된 그 유가랑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계산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와 함께 투자 수전 말말말 진행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장중 저점에서 반등세를 일정 부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 말씀드리고 환율이 11원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안정되고 있는데 1,442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저희 특집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